현재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독학사 1단계에서 아쉽게 원하는 과목을 합격하지 못하셨거나 2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독학사 관련 유튜브 영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학점익희가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움을 한 번에 해소시켜 드릴게요. 독학사 2단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전공이 쉬운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공부법 자료까지 얻어가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독학사 2단계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이고 응시 가능한 전공은 총 8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딱 3가지 전공만 추천드릴 건데 경영학, 영문학, 가정학이에요. 경영학부터 보자면 학점은행제의 대표 전공이죠. 단순 학위 취득부터 성적 세탁용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전공입니다. 과목 추천으로는 회계원리, 원가관리 회계, 생산운영관리는 난이도가 높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 전부 추천드립니다. 인적자원관리 과목은 고등학생 때 배운 사회문화 과목과 비슷한 수준이라 추천드리고 조직행동론 또한 기출문제 1, 2회독만 보셔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케팅 원론 과목은 단순하게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은 많이 없어서 개념을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경영정보론 과목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소 난해한 문제들도 있지만 성실히 공부하시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행동론, 마케팅 조사 과목은 일부 내용이 겹쳐서 두 과목을 한 번에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조직행동론은 인간행동을 설명,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영학의 기초가 되는 도구적 학문입니다. 마케팅 조사론은 다소 수치가 포함되거나 컴퓨터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기피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학입니다. 가정학은 쉽게 말하면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술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베이스의 독학사 경험이 없다면 고민하지 말고 가정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가정학 과목을 가장 많이 응시하시다 보니 하나씩 추천 과목 5과목만 설명드리자면요. 가정관리론부터 보자면 가정관리론이 8과목 중 인간발달과 더불어 가장 만만한 과목입니다. 이론도 쉽고 문제도 쉽습니다. 상식 문제가 많아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정직하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인간발달의 경우 초반에 학자들이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나오는 학자만 나오고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하실 책에서 문제로 이 학자 나온다고 짚어줍니다. 그래서 빈도가 낮은 인물까지 다 외우기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이론, 특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학의 경우 헬스와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단당류, 다당류와 같은 탄수화물 및 비타민 비중이 크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결핍 시 생기는 질병이나 비타민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 무기질 같은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가정학 원론은 사탐을 잘하거나 철학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지역적인 게 많이 나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독주목 카페에 가정학 예성 문제 검색하시면 나오는 글들이 있는데 시험 유형과 거의 일치하니 열심히 봐주세요. 주거학은 부동산 상식, 주거, 복지 등 내용이 많아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사회생활을 좀 해본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주거학은 은하출판사 책이 없어 넓게 보는 주거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북향, 남향 특징, 전통 한옥 특징, 주택 형태, 건축 형태는 무엇인가 기본 개념을 묻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며 쉬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영문학입니다. 경영학, 가정학 다음으로 많이 응시하시는 전공이고 쉬운 과목으로 영어학개론, 영문법, 영어 음성학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수능영어 3등급 이상이시거나 편입영어 준비하시는 영어 고수라면 쉽게 합격 가능한 과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목은 따로 문학을 공부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영어학개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를 어떻게 발음하게 되었는지, 왜 단어가 파생되었고 문장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론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읽고 또 읽어보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영문법은 오히려 쉽다는 얘기가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토익 900 정도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음성학은 영어학개론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영어학개론에서 영어 음성학을 한 번 더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시험이 쉽다는 얘기가 많은 과목입니다. 시험 볼 과목을 정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 인강이 없어서 최소한의 자료는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재인데 가정학은 은하출판사, 나머지 전공은 IMBC 교재를 최신판으로 구매하셔서 공부하세요. 두 번째로 공부할 시간이 3일도 안 남았고 교재도 구매할 시간이 없다면 해피캠퍼스 자료라도 구매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통적인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목적이 아니라 학점 확보가 목적인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합격이 목적인 분들은 100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서 이론부터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적중률도 낮아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보시기보다 공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편안하게 여러 번 읽어주세요. 2단계 준비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적대학교와 학점은행제 교육원에서 이수한 수업이 응시할 독학사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목이 겹친다면 중복 과목으로 둘 중 하나만 인정돼서 들었던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단계에서 한 과목당 5학점씩 최대 6과목까지 인정됩니다. 8과목을 응시하셔서 모두 합격하시더라도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응시한 연도와 상관없이 2단계에서 최대 6과목 인정됩니다. 23년도 2단계 3과목을 합격해서 학점 인정 받으셨다면 24년도에 2단계에서 3과목만 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 전공의 과목을 한 번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가정학이면 가정학, 경영학이면 경영학, 단계마다 하나의 전공 시험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원서 접수하실 때 하나의 전공만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부하시는 분들 벼락치기로 합격하시기는 어려워요. 최소 2주는 잡고 공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 IMBC 독학사 홈페이지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날이 되면 1번 문제부터 당황하실 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울 건 없어요. 끝까지 풀다 보면 하나둘 아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정관리론 과목은 2페이지 정도의 요약본이 있는데 힘들게 만든 만큼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따로 공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학점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